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정리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한쪽에 있고요. 미국 시장의 하락, 이런 부분은 미국 지역은행에서 부실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오늘 코스피 3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폭으로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반등 탄력, 상승 탄력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안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당당한 기록한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강했던 2차 전지 관련 주 상승 랠리 오늘 시원하게 펼치고 있고, 조선주 강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때문에 건설 기계주 잡아주고 있고,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가 좀 들썩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세 가지 섹터를 일단 테마로 오르는 섹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 관련 산업에 AI를 한 스푼 넣으면 시장이 급등한다는 거. 그러니까 AI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데 2차 전지주가 드디어 AI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최근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본업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9월입니다. 글로벌 전기 판매. 사실 우리가 작년만 되돌아가 봐도 전기차 캐즘에 몸을 부르르 떠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괜찮아졌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고치 나타났는데 1년 사이에 20%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210만 대, 이게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하나는 유럽, 하나는 미국,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좀 저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기차 판매가 좀 잘 됐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쪽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정책이 좀 후퇴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되기 전에 수요가 몰리는, 보조금 정책이 중단되기 전에 전기차를 사겠다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전기차 판매가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시장 보고 나서 브리핑할 때 LNF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탑픽으로 언급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7%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 13만 원. 오늘 제가 잠시 보고 왔는데 한 10만 원 선 주가가 넘었던데 어쨌든 13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게 이 얘기입니다. AI, 요즘에 이제 ESS 이후에 조금 더 살펴드릴 거지만 요 테마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리튬 전지, 기록탄, 2차 전지 소재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AI 수혜주가 묻었는데 폭발하는 수요가 이제 북미 중심에서 일어나면서 LNF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급상승하는 그런 동력으로 우리 에코프로도 급등했더라고요. 17% 넘는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고, 생각해보면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2분기 연속 실적이 잘 나왔고, 테슬라도 최근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22일 발표인가요?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리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좋은 분석들이 최근에 좀 나와서, 물론 일각에서는 이거 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튀는 거, 어제에 이어서 튀는 거 보니까 확실히 AI 수혜주 안에서 그 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도 강한 흐름들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우리가 좀 중국 때문에 좀 몸을 사리는 조선주의 급등락 현상을 좀 맛봤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좀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한 발언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중국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을 약화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비난을 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에 대한 첫 공개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 우리나라는 그 이슈 있고 그날 이제 당일에는 떨어졌지만 이후에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하나오션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좀 다수였고요. 일단 이제 한국과 미국은 최근에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 마스가에 대한 협력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책실장 가 있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가 있죠.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이제 본부장 가 있죠. 그래서 같이 마스가에 대한 협력을 좀 구체화하는 논의 이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서도 줄지어 나왔습니다. 이런 협력이 잘 나오고 있고 어쨌든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성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의 친구이다. 중국이 저러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강력하게 비난했다라는 이슈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우크라 재건주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가 같은 맥락에서 좀 뛰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사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로 이제 통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 전쟁 종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무역 문의를 논의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 부다페스트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그 우크라이나의 이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를 또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전략적으로 협상을 잘 한다. 찌르고 뭐 빠지고 이런 거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뭐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안 했겠죠. 기분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을 굳히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또 내부에서 이게 또 기사화되기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재 이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자신 이제 평화주의자 이런 심볼 마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상징적인 의미다 하면서 이 이슈 있고 나서 우리나라 개장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 띄었는데 그 이슈 때문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니코드로 읽을 수 있는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LNF입니다. LNF에서 KB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LS증권 아니고 KB증권인데요. 2차 전지 탑픽으로 LNF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차 전지가 강한 이유는 AI 수혜주의다라는 것을 등에 업고 가는 흐름들. 이게 좀 포커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오늘 LNF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거의 뭐 7, 8% 급등하면서 10만 원 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상향해서 그 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향후 또 증권사의 리포트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NF 이렇게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올려 잡은 이유가 있는데 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30년까지 영업이익 성장률이 거의 30%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눈높이를 높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89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숫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LNF는 소재입니다. 양극재 쪽인데 LNF의 양극재가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고 공급하게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이 테슬라 같은 데에 들어가게 되는데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인도가 또 본격화되면서 양극재 쪽에 수혜를 입게 되는데 그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거의 40% 가깝게 늘어나면서 3분기 실적이 2년 만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테슬라 모델 Y 중에 롱 레인지라고 해서 롱 바디를 얘기하는데 이제 리뉴얼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델 Y 롱 바디나 모델 3 같은 경우에 신모델 채택 가능성도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나오는지 거기에 이제 고성능 관련된 이런 부분 이제 채택이 되는데 NCM A95 이 95 찾아봤더니 니켈 함유량이 리튬 함유량이 95라고 해서 이제 리튬 함유량 들어가면은 그 밀도가 좀 높아지면서
주행 거리가 좀 높아지는 걸 길어지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용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찾아봤고요. 어쨌든 LNF가 이렇게 뛰는 이유에는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ESS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ESS에는 리튬 전지 같은 2차 전지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AI 수혜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소재 부분의 판매량이 늘 가능성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도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는 걸 어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마켓나우 2부 대담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확실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결국 중국 쪽에서 배터리 산업, 사실 작년에 ESS 시장의 거의 80% 후반까지 이 중국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막아도 미국 쪽에서는 중국과 관계 안 하고 오히려 K 배터리, K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탈중국화 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어제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도 국산 그리고 밸류체인 완성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타피, LNF 역시 그런 흐름과 맞물려 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LNF는 고객사도 확보해 놨습니다. ESAS용 MOU 2건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주가 가능합니다. 중국이 막히면 일단 이런 부분으로 생산이 가능한 게 거의 LNF가 유일무이하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것과 그 이유는 AI 관련 수혜주로 ESS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실적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BS에서 내년 메모리 10년 만에 굉장히 큰 사이클 온다라고 하면서 탑픽 SK 하이닉스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삼성전자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52주 신고가 찍는 흐름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또 AI 때문에 AI와 AI 서버 수요가 폭증하면서 디램, 낸드 가격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 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빅테크 4대 기업이라고 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거 이런 기업들이 이제 AI 서버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쪽에서도 내년 DDR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문량이 2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문량이 현재 20% 늘고 있다라고 UBS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디램 비트 수요도 공급 대비 3% 초과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리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메모리 용량을 따지게 되는데 그 용량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갠 걸 이제 비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 디램 비트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역시나 초과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질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AI 서버 관련해서도 출하량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좀 5% 이상 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AI, SSD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역시나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HBM 수요는 60%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HBM에 대한 매출 비중도 늘 것입니다. 이게 4배나 늘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역시 왕자는 HBM이 차지할 것이고 HBM에서 뚜렷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탑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그 가격단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S의 최선호주는 SK 하이닉스고 5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HBM 리더십과 DDR, 디램과 낸드 상승의 수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진 걸
확인한 이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약간 후발주자 느낌으로 보고서는 썼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탑픽, 그다음에 삼성전자 얘기했고,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은 중립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11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이고요. 마이크론 나냐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냐는 이제 그 대만의 최대 디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론 나냐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나냐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일부 리포트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강합니다. 역시나. 그런데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8만 원에서 9만 5천 원 단으로 좀 올려 잡았고요. 역시나 비중 확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건 좀 몰랐거든요. 근데 구글 향 매출이 굉장히 절대적이더라고요. 절반, 한 50% 정도 됐는데, 구글은 자체 칩을 만들어서 쓰는데 TPU입니다, 그게. 근데 TPU 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기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판 수요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설계할 때 칩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기판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공급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AI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AI 서버 이런 부분에서 쓸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그런 고성능 기판이 굉장히 필요한데, 내년 정도 그런 기판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JP모건에서는 얘기했고, 보니까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고가 MLB, 요거는 이제 그 성능 좋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그 일반 다층 기판 대비해서 최대 2.5배 가격이 매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익성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량 생산보다는 맞춤형으로 그 초고층 기판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력 때문에 최근 목표 주가 오르고 있는 거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경쟁사들은 많이 필요하고 의욕도 많이 저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는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자신의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그리고 27년까지 실적 전망에 대한 그런 눈높이를 높였기 때문에 EPS 같은 경우에도 최대 8%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올렸다라는 점, 목표 주가 올린 배경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자, 자동차주 관세 리스크 지나면 배당 자사주 매입 이 부분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살짝 언급해 드려서 좀 넘어가고, 이게 배당 수익률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 4%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가 3년간 4조 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으니까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여력이 있어서 관세 리스크 잘 지나고 나면 이런 이슈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였는데, 구조적인 강세장, 최근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증권주에서는 키움증권, 지주사에서는 두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에서는 LG CNS,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 카지노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탑픽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